극비리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의 막이 닫히자마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 새벽을 갈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미국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무역 합의가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량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자 그대로 순금으로 제작된 왕관 모형을 선물하며 극진한 예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 왕관을 착용하지 않았지만 이 번쩍이는 황금 조각이 한국에 가져다준 보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몇 분 전 자신의 SNS 계정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 즉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수권 사업이었던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반도 해역에서 미 해군이 담당해야 할 임무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며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디젤 전기 DJ 추진 잠수함 대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SSN을 건조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승인했다는 글을 올리며 그 사실을 확고히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는 언급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최근 한국의 거대 기업인 한어그룹이 인수하여 하나필리 조선소로 명명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나필리 조선소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 극찬하며 이곳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을 건조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만천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30일 AP통신의 보도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초 미국의 오랜 핵잠 경험과 핵심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독자 기술로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한국산 핵 잠수함에 기꺼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가장 민감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온 기밀 중의 기밀이며 오랜 기간 극비로 유지되어 심지어 영국이나 호주와 체결한 오커스 아우커스 협정에서도 원자로 핵심 기술이나 추진 체계 관련 기술에 직접적인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동맹국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협력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 제조사로 선택된 하나오션은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핵잠 건조가 허용되더라도 이를 설계하고 실체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하나오션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으며 당장이라도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극비리에 시작된 사업이 노무현 정부 시기 세척 도입에 3조 5천억 원이 책정되는 등 이미 물밑에서 핵잠 기술의 핵심이 고도로 개발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당당하게 5,000톤급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4척 이상 건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갑작스러운 하나로 통제를 가했던 배경에 이 비밀스러운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미 간의 무역 협상 극적 타결 소식에 이어 핵 추진 잠수함 허용 및 기술 이전이라는 겹경사로 전 세계를 놀라움과 동시에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허용을 직접 요청했고 누구도 이 요청이 쉽게 수락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새벽 정역적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크게 놀란 것은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현재 호주에 이어 일본 역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29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일본 언론은 이를 긴급 보도하며 미국이 이를 쉽게 허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지난번에도 거부당했다. 한국은 군사비조차 제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금이 없다. 한국의 원전 구상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현실적이다. 이는 한국 독자적인 해양 패권 확대를 노리는 기만 전략이라며 격렬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승인을 부인하던 바로 그 다음 날 오전 6시 47분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SNS 포스트가 올라왔고 이는 일본 열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3년 최초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이래 무려 22년 만에 드디어 핵 잠수함의 오랜 꿈을 현실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게 충분한 의운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절실했던 핵심 이익을 지혜롭게 쟁취해냈습니다. 당초 트럼프는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해왔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그 선불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가운데 조선업 협력에 첨로 5,4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로는 4,00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이마저도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명확히 설정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에 명시했다고 밝히며 디테일에 있어서도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과의 협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극대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합의로 인해 한국은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분야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어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타결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끈기 있는 버티기 전략이 완벽하게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전액을 선불로 요구했던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끝끝내 거부하고 한국이 애초에 제안했던 10년 분할 투자를 관철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총 현금 투자액이 약 36%에 불과하고 연간 투자 상한선까지 설정한 것은 한국이 적지 않은 안전장치를 마련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며칠 전 일본에서 춤까지 추던 트럼프가 언제 한국에 가서 이런 파격적인 협상을 했었는지 놀라워하는 것을 넘어 경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내용과 핵 추진 잠수함 허용 소식에 대해 현대차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일본처럼 80조 엔짜리 선물 없이도 협상을 잘했다. 한국은 훌륭한 외교를 했다. 만점이다. 라며 자국의 총리와 한국의 외교를 대비하며 자조 섞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일본 국민은 이건 한국의 끈기 있는 승리라고까지 말하며 상황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하며 합리적인 투자 입장을 내세운 한국이 아마존 웹서비스 등 72개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향후 5년간 약 90억 달러, 한화 약 1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는 AI,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30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서울 삼성역 인근 치킨집에서 강 회장, 윤 회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엔비디아는 이 회동 직후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과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이끌어냈다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타결을 포기할 뻔했던 협상이 수개월의 쥐다루기 끝에 정역 타결되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도 이번 한미 협상을 향후 자국 협상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맺어야 하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일본은 그 나쁜 예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타결을 위해 무려 23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국익을 위해서는 100번, 200번이라도 협상에 임할 각오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외교의 승리이며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최악의 경우 노딜, 노딜까지 우려했던 정상회담에서 관세 타결과 안보 분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나왔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진정한 거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을 보여줬다는 표현으로 이번 외교적 승리를 압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밑에서 조용히 추진되던 핵 잠수함 프로젝트가 마침내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장엄한 출현과도 같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이 앞으로 한국의 운명과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이 외교적 승리와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하시면 이어지는 국제 정세 변화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